망을 지금 이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뭐 유가 전망이 참 아니 그러니까 유가를 비관적입니다. 제 얘기 이런 네. 얘기예요. 최근에 유가가 좀 그 하락세에서 이제 반전하는 모습을 오페크가 이제 감사를 하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또 유가가 또 주저앉는 것 같더라고. 예. 지금 그러면 예. 그렇다면은 굉장히 이거는 요원하고 지금 유가가 상승해도 말이지 한 70달러는 가야지 배럴당. 그래야지 이게 정말 그 채산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채산성이 없으면은 이 사람들이 인도를 안 해간다고. 그러면 예. 이것이 굉장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럼 뭐 유가라는 걸 우리가 뭐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을 잘 그 봐가지고 이 플랜을 지금 이 플랜을 만든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걸 갖다가 잘 실천하고 또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도 다른 요인들이 나타나면 거기에 대처하고 예. 이래야 되잖아요. 예. 그러한 거를 좀 중심을 잡고 예. 장관께서 좀 잘 해주십사 하는 예. 얘기고요. 저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예. 동의하고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러고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 북한의 서해상의 유전 탐사를 곧 시작한다 이런 얘기가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북한의 서한만이라고 평안남도 이쪽에 그쪽인데 거기서 이미 확인을 하고 유전 개발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많은 시추선을 갖다가 지금 중국으로부터 이제 이걸 갖다가 아마 발주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시추선 이 사업 같은 거에 하여튼 우리가 좀 참여하는 그런 방안이 없는가? 예? 더군다나 이걸 우리나라 석유고 근데 이러한 시추하는데 우리나라 이 조선소가 참여를 해서 조선 지금 해양 플란트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최대 강국이거든요. 중국하고는 게임이 안 된단 말이죠. 경험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정부 차원에서 한번 논의를 해볼 그런 기회가 없는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 저도 알아보고 또 관계부처하고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맥켄지가의 중간 보고서가 오늘 많은 의원들이 질문을 하셨지만은 대우조선의 독자 생존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공급 능력을 좀 더 줄여야 되는데 예. 이렇게 감소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3사 유지를 유지하는 체제를 갖다가 계속해서 가지고 가면은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 감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공급 능력 감소를. 아니 그러니까 이거가 대우조선을 갖다가 예를 들면 스크랩하든지 무슨 어떻게 무슨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감소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좀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니 이게 해양 아주 서서히 감축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은 조금 지금 상황은 조금 드래스틱하게 좀 이렇게 감소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양 플랜트를 자꾸 예를 들게 됩니다만은 그것은 굉장히 좀 뭐랄까 급격하게 감소가 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이것이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쪽은 굉장히 줄어들고 그 독이 똑같은 독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경쟁력이 있는 배들을.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득력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누리당 경기 하남 이현재 의원입니다. 유리 부총리님 대우조선 또 조선해운 구조조정 계획 만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부총리님, 예. 지금 이 구조조정의 핵심은 대우조선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가장 핵심이. 조선업에서는 네, 그렇죠. 문제 있는 것이 그리고 이제 정부가 작년 10월에 발표한 4조 2천억 가지고 하겠다. 아까도 앞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기본 원칙이죠. 에다가 이제 지금 내일 발표되는 이제 네. 출자자나 이런 그리고요. 추가 대책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조선의 가장 문제는
가장 핵심은 회생의 핵심은 수주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대우조선이 정상화되려면은 매년 100억 불 이상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얼마로 보세요? 뭐 모든 것을 털어내려면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아니, 지금은 그러니까요. 이제 그렇게는 못. 그래서 하고요. 예. 지금 금년에 지금 수주된 게 얼마인가요? 현재까지? 13억 불? 그 13억 불이라고요. 예. 매년 100억 불 이상 돼야 되는데 13억 불. 그런데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그냥 정치권에서 청문회 정부에서 그냥 구조조정 디립다 떠들어놔 가지고 대우조선이 불실이라는 게 전 세계 소문이 난 상황에서 과연 수주가 되겠느냐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단 말씀이죠. 수주만 되면은 뭐 근데 수주가 되겠느냐. 그리고 이 계획도 보니까 그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는 얘기가 드는 게 대형 훌료통독 2개를 매각하겠다. 지금 조선이 세계적으로 전부 다가 불경기 아닙니까? 그럼 대형 훌료통 도크를 어디다가 팔 겁니까? 누구한테 팔 겁니까? 해외입니까? 국내입니까? 누구 실무적으로 아시는 분이 우리 최차관님하고 답해 보세요. 우리 이차관 보관하고 답해 보세요. 예? 내용을 잘 아는 아직 분이. 결정이 누구한테 팔겠다는 것은 뭐 결정이 난 거지. 아니 그러니까 저는요 현실성인을 따지자는 겁니다. 대형 훌로팅 독을 세계적으로 다 조선이 어려운데 국내적으로 누가 살 거며 해외엔 누가 살 거냐. 그리고 또 하나는 대형 수리조선소를 2조 7천억 자금 가지고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국내에 확보하는 겁니까? 해외에 확보하는 겁니까? 국내를 저는 그러면은 수리조선소가 지금 국내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 제대로 된 지금요 문제가 없습니다. 뭐냐면은 예. 우리 이제 부총님께서 뭐 산업 필드까지 정확하게는 파악이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차관분하고 답해 보세요. 수리조선은 노동집약산업이고 공예산업이니까 수리조선일수록 전부 외국으로 간다고요. 지금 중국으로 다 넘어오고 현대 수리조선, 미포조선도 문 닫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소형 수리만 이렇게 하는데 2조 7천억 들여서 대형 수리조선을 확보한다는 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얘기냐. 너무 안약에. 그리고 대형 훌로팅 독을 어디다가 판다는 겁니까? 두 가지 한번 답해 보세요. 차관보관하고 답해 보시든지. 예. 그렇게 현실성 있는 걸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 뭐 공공선박해서 11조 원을 발주한다는 건데 250척. 이게 몇 년 동안에 11조 원을 발주하는 건가요? 이게 몇 년? 5년간 아닌가요? 5년이면은 매년 2조씩인데 대우조선이 지금 부총리께도 말씀하셨듯이 차르려면은 100억 불 그러면 적어도 10조씩 돼야 사는데 예. 2조씩 매년 해서 살 수 있겠느냐. 다른 뭐 아까 다른 의원님이 국방기획하고도 연결시켜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우리 이차관보 답해 보세요. 두 개 답하실 거 있으면은.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첫 번째가 그 대형 플로팅 독 판매 문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느 그 대상을 판매할까 결정된 바는 없고요. 그걸 판매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네. 본 의원이 지적하는 건 조선 산업이 전부 이게 보고서에도 뭐 20년까지 어둡다고 그래놓고 이거 훌로통도 이걸 판다. 그러면은 조선이 화랑일 때는 사가죠. 그럼 국내는 못 살 거고 외국 살 텐데 외국을 누가 사가겠습니까? 훌로통독을. 제 얘기는 굉장히 비현실적이다. 그리고 대형 수리조선 2개 확보한다는 거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하고 많이 협의했습니다만 그 각 조선사 울산이나 그 거제 지역에서 요청하는 것이 앞으로 본 의원이 지적했잖아요. 네. 현대 미포조선이 수리 전문 회사로 돼 있다가 안 돼가지고 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신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탁상적인 계획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 네. 들어가세요. 한국 선박회사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결국 국영해운사 만드는 거 아닙니까? 배 사서 뭐 이렇게 하게 사주겠다는 건데 이대로 되면 좋죠. 1조 해가지고 지금 사실은 대우조선도 국영조선사 아닙니까? 산업은행이 절반 이상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보면은 한국 선박회사도 1조 원 들여서 사는 수운에서 80%인가요? 이렇게 다 지분을 갖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이게 가능하겠냐 이거죠. 사서 그다음에 차라리 이러한 선박사 하려고 그랬으면 뭐 다른 년도 지적했듯이 한진해운 차라리 한진해운이
경과적으로 법적으로 들어간 건 3, 4천억 논의하다가 이렇게 들어간 거 아닙니까? 아니 그 3, 4천억은 아니고요. 아니 물론 예. 마지막에 채권단하고 이제 견해체에 있던 게 7천억인데 그중에 뭐 4천억을 자구해라 아니면 3천억을 되느냐 아니 이렇게 하다가 법정관리 결국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과연 현실성이 있겠느냐. 그다음에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은 세계 5위의 선사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게 너무 추상적으로 현실성이 없다. 결국은 대우조선에 살리는 길은 수주인데 수주를 관공서 가지고 2조씩 가서 10조를 그대로 나간다 해도 될 수 있겠느냐. 결국은 해양 플랜트를 스크랩을 해버려야 되는데 이건 또 점진적으로 축구한다고 그랬고 또 수은에서 이제 연구체 매입한다는 거 앞에 의원들 지적이 있었지만 이게 결국 눈 감고 아웅 아닙니까? 결국 대우조선이 못 살리면은 결국은 국민 부담 또 일정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자본을 확충해주는 이런 문제 아닙니까? 그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부총리께서 뭐 좀 답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되 좀 세밀하게 지금 보완 계획을 좀 점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 중요한 것인데 아까 이제 2조 수주 가지고 되겠냐 하면 그거는 정말 저 100억 불 그거를 택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조도 또 거기만 대우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우를 줄인다는 것입니다. 대우를 줄여가지고 경쟁력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하면은 그래도 그걸 될 수가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그래 해양 플랜트가 그래서 이제 뭐 그 목표가 되는 그런 셈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요. 잘 되기를 바라고요. 작년 10월에 4조 2천억 하면서 잘 될 거라고 해놨는데 지금이 발표된 계획이 작년 꼴 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지적드리는 겁니다. 예, 그 좀 저희가 세밀한 보완 대책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잡고 예. 장관께서 좀 잘 해주십사 하는 예, 얘기고요. 저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예. 동의하고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러고 제가 그 며칠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이 북한의 서해상의 유전 탐사를 곧 시작한다 이런 얘기가 그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북한의 그 서한만이라고 평안남도 이쪽에 그쪽인데 거기서 이미 확인을 하고 유전 개발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경험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정부 차원에서 한번 논의를 해볼 그런 기회가 없는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 저도 알아보고 또 관계부처하고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맥켄지가의 중간 보고서가 오늘 많은 의원들이 질문을 하셨지만은 대우조선의 독자 생존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망을 지금 이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뭐 유가 전망이 참 아니 그러니까 유가를 비관적입니다. 제 얘기 이런 네. 얘기예요. 최근에 유가가 좀 하락세에서 이제 반전하는 모습을 오페크가 이제 감사를 하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또 유가가 또 주저앉는 것 같더라고. 예. 지금 그렇다면은 굉장히 이거는 요원하고 지금 유가가 상승해도 말이지 한 70달러는 가야지 배럴당. 그래야지 이게 정말 생산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생산성이 없으면 많은 시추선을 갖다가 지금 중국으로부터 이제 이걸 갖다가, 아마, 발주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시추선, 이 사업 같은 거에 하여튼 우리가 좀 참여하는 그런 방안이 없는가. 예? 더군다나 이걸 우리나라 석유고, 근데 이러한 시추하는데 우리나라 이 조선소가 참여를 해서 지금 해양 플란트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최대 강국이거든요. 중국하고는 게임이 아니면 이 사람들이 인도를 안 해간다고.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럼 뭐 유가라는 걸 우리가 뭐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을 잘 봐가지고 이 플랜을 지금
이 플랜을 만든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걸 갖다가 잘 실천하고 또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도 다른 요인들이 나타나면 거기에 대처하고 예. 이래야 되잖아요. 예. 그러한 거를 좀 중심